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3차원 측정 검사 장비랑 또 의료 로봇 분야의 강자죠. 고영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SMT 검사 장비, 그러니까 표면 실장 기술 검사 장비 쪽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데 또 신사업인 뇌수술용 의료 로봇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력 삼아서 고영이 정말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력 사업의 반등과 신사업의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지, 네,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 실적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신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고영의 기술력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핵심인 SMT 검사 장비 부문부터 좀 보죠. 2025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매출이 무려 19%나 성장하면서 뚜렷한 회복 신호로 보랬습니다. 특히 AOI 자동 광학 검사 장비는 중국하고 인도 수요가 확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나 성장했어요. AOI가 그렇게 늘었군요. 네. 그리고 4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상반기에 좀 주춤했던 미주 지역 수요가 관세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살아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에서의 신규 고객 확보 효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성장세도 이게 2분기에 37%나 됐는데 이 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뇌수술용 의료 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얼 있잖아요. 이게 올해 1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최근에 미국 대형 병원에 첫 설치를 완료했어요. 연대 4대 추간 설치 목표에다가 한 10월이나 11월쯤엔 일본 PMDA, 그러니까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승인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죠. 이건 명백한 새로운 성장 동력 아닐까요? 회복세라고 말씀하신 부분,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7% 줄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영업이익은 무려 20%나 급감했고요. 환율 탓이라고는 하지만 47억 원 순손실까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강세 시장이던 미주와 유럽 매출이 각각 28%, 29%나 곤두박질 쳤고, 중요한 축인 자동차 전장, 그러니까 차량용 전자장비 부문 매출도 24%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회복세가 중국, 인도 같은 일부 지역에 너무 편중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의료 로봇 사업, 물론 FDA 승인하고 첫 설치, 이거 의미 있는 진전 맞습니다. 하지만 연내 목표 5대 설치, 3년 누적 100대 목표, 이게 과연 시장 안착을 논하기엔 아직 좀 이른 숫자 아닌가요? 뭐랄까, 이제 막 씨앗 하나 심어놓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 같은 주요 시장 진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게다가 분기당 110억 원이 넘던 R&D 비용이 최근 80억 원대로 줄어든 점, 이게 그냥 단기적인 효율화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SMT 사업의 지역적 편중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중국 21%, 동남아 37% 성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지역의 반짝 효과라기보다는 고용의 기술력이 신흥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미주 지역도 관세 이슈가 풀리면서 3분기부터는 분명히 회복 조짐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전장 외에도 IoT나 서버 같은 다른 산업 분야 성장세도 견조합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반등폭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신흥시장 성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미주, 유럽의 거의 30%에 달하는 역성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이들 핵심 시장의 어떤 의미 있는 회복 없이는 이걸 완전한 턴어라운드라고 부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진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이 회복세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 로봇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FDA 승인, 첫 설치 성공,
그리고 곧 저명한 미국 의료 저널의 논문까지 실릴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성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본 승인도 임박했고 FDA 인증 덕분에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신속 심사를 기대할 수 있어서 글로벌 확장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미 700건 넘는 수술 실적이 있다는 것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초기 성과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내 5대, 3년 100대라는 그 미국 시장 목표, 이게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병원의 도입 결정 과정이라던가 또 경쟁 환경 같은 걸 고려하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일본, 중국 시장은 또 인허가 외에도 각국의 복잡한 시장 상황이나 경쟁 구도라는 변수가 많고요. 병원당 여러 대 설치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그건 시장에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이야기겠죠. 지금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데 성공을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R&D 비용 감소가 혹시 이 신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이 좀 제동을 거는 건 아닌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고영은 고정비 비중이 좀 높은 구조라서 매출이 회복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 개선 폭이 클 수 있습니다. R&D 비용 감소는 신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핵심 기술 투자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의 순손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 R&D 비용 감소가 단기적인 효율화일 수 있지만 이 기술 변화가 워낙 극심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혹시라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지속적인 혁신 투자 없이는 현재의 우위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정리하자면 저는 고영이 SMT 사업의 견고한 회복과 의료 로봇이라는 확실한 새 성장 엔진을 발판 삼아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그 실적 변동성, 특히 미주, 유럽 같은 주력 시장의 회복 불확실성, 그리고 의료 로봇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남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위험 요인 역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고영은 분명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심 사업의 회복 강도와 또 신사업의 성장 속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과 또 의료 로봇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고영의 미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